안녕하세요. 아카로드 지구과학 장유리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통합형으로 출제된 굉장히 지구과학의 어려운 파트인 천체 문제를 함께 풀어볼 텐데요. 이 문제 같은 경우에 선생님의 접근법을 꼭 숙지해서 풀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문제 읽어볼게요. 그림은 6월 21일 하진날에 북위 30도 지역에서 태양이 남중에 있을 때 태양의 고도를 나타낸 것이다. 일단 하진날 우리 알고 있죠? 태양의 고도가 제일 높고 또 태양이 오래 떠 있는 날인 거 알고 있고, 그 다음에 북위 30도 지역이니까 적도로부터 30도 위도만큼 떨어진 사람은 자기 땅에 대해서 이만큼 고도에 해당하는 태양이 남중에 있다는 것을 이 그림을 통해서 알 수 있죠. 근데 문제를 읽어보면은 이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북위 75도 지역에서 태양이 정동 쪽에 있을 때 앞으로 18시간 동안 태양의 고도가 어떻게 변할지 그래프로 나타내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30도에 사는 사람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 75도에서 사는 사람의 태양의 고도가 어떻게 변할지 생각을 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이 그림에서 더 이상 머무르지 말고 75도에 사는 사람이 어떻게 하늘을 관측할 수 있는지, 관찰할 수 있는지 새롭게 천구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75도에 사는 사람은 북쪽과 남쪽이 있을 때 북쪽 하늘에 75도의 북극성이 떠 있을 거고, 북극성의 고도는 그 지역의 위도이기 때문에 75도 표시해 줍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북극성까지의 일직선으로 그은 이 선은 지구의 자전축에 해당하죠. 그래서 지구의 자전축을 중심으로 지구가 회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천체들인 해, 달, 별은 이 자전축에 대해서 수직인 방향으로 회전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자전축에 대해서 수직인 방향으로 회전을 하게 되는데, 이 자전축에 대해서 이 수직인 이 면이 바로 천구의 적도와 같은 면이 되겠죠. 천구의 적도. 그러니까 적도긴 적도인데 지구의 적도를 무한히 확장한 면이 이 천구의 적도가 되겠고, 이 천구의 적도에 대해서 평행하게 모든 천체가 돌고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별들이 이렇게 떴다 지고, 달도 이렇게 떴다 지고, 해도 이렇게 떴다 지고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천구의 적도가 자전축에 대해서 수직으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는 금세 15도라는 거 금방 추론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날이 하진날이기 때문에 하진날은 태양의 고도가 굉장히 높은, 즉 천구의 적도에 대해서 23.5도 추가로 더 기울어져서 위치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해됐을까요? 그럼 태양의 위치는 천구의 적도에 대해서 플러스 23.5도에 있고, 이 상태에서 천구의 적도와 평행하게 일주 운동을 할 예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를 3D로 다시 한번 그려보자면 뭔가 이쪽 동쪽 하늘에서 떠서, 동쪽 지평선에서 떠서 여기 남중고도를 지나 서쪽으로 슉 이렇게 내려올 예정이라는 건데, 그러면 이 그래프는 정동 쪽에, 태양이 정동 쪽에 있었을 때를 시작으로 앞으로 18시간 동안 어떻게 변할지를 물어보고 있어요. 그런데 정동 쪽에 있을 때는 24.5도를 줬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 정동 쪽이라는 건 여긴데, 정동 쪽에 있을 때, 딱 동쪽에 있을 때 태양은 한 이쯤에 있을 텐데, 그때 각도를 문제에서 24.5도로 정해줬다는 겁니다. 그거 여기 구하기 어려워 보였는데 잘 됐다. 24.5도로 시작합시다. 여기가 24.5도고요. 앞으로 계속해서 남중하면 정남 쪽을 지나고, 정남 쪽에서의 이 최대 고도는 15도에다가 23.5도를 더한 38.5도를 찍겠죠. 그래서 38.5도를 찍고 올라가겠습니다. 최대 고도인 38.5도. 그리고 정서쪽을 향해서 내려가면
다시 대칭으로 24.5도를 반대편에서 찍을 거고요. 이렇게. 그래서 북쪽으로 내려가기 전에 뭔가 지평선 아래로 내려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하는데, 여기서 잠깐 생각해보면 이게 내려가나? 내가 그림을 제대로 그렸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다시 한번 그림을 그려볼게요. 이번엔 그림 진짜 정확하게 그려봅시다. 75도, 북이 75도에 사는 사람은 북극성의 고도가 75도일 거고요. 청구의 적도가 이거에 대해서 수직으로 15도 떠 있을 테고요. 태양은 23.5도 더 가서 이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태양은 청구의 적도에 대해서 평행하게 돌 건데, 이게 평행하게 돌 건데 태양이 지평선 아래로 내려가는지 올라가는지 사실 가늠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이 각도를 구해야 돼요, 우리는. 그러면 생각을 열심히 해봅시다. 태양은 이 자전축에 대해서 대칭으로 돌고 있기 때문에 이 삼각형들이 서로 대칭이고 합동이죠. 요 각도만 구하면 이 각도가 75도보다 큰지 작은지 알 수 있어요. 자, 요 각도 75도보다 큰지 작은지 볼까요? 90도에서 23.5도를 뺐죠. 네. 66.5도에 해당하는 각도가 이 삼각형의 각도였다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러면 이 삼각형에 대해서 정확하게 합동인 이곳이 66.5도고, 이 말은 75도보다 작으니까 태양이 지평선 아래로 내려가지 않겠구나 하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러면 최저고도, 많이 내려가봤자 최대한 여기까지 내려갈 텐데, 이 66.5도 내려가서 여기를 찍는 이 각도, 여기의 고도는 몇 도냐? 지평면으로부터 여기까지의 고도는 몇 도냐 하면은 75에서 66.5도를 뺀 8.5도, 즉 땅으로부터 8.5도까지만 내려가고 더 이상 지평선 밑으로는 내려가지 않는다는 거 추론할 수 있겠나요? 그래서 최저 고도가 8.5도고 지평선 아래로 안 내려간다는 거. 이게 그림을 대충 그리면 그럼 뭐 지평선 아래로 내려가겠지, 당연히 태양이 지겠지. 하지만 북위 75도라는 고緯도 지역에서는 태양이 이렇게 지평선 아래로 내려가지 않는 백야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 하진 날에는 이것까지 계산할 수 있으면 굉장히 좋은 풀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점은 75도가 나왔을 때 이 그림에서 막 그리려고 하지 말고 75도 사는 사람의 입장으로서 청구를 그려보고 각도를 계산하고 연습하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